네, 안녕하세요. 이번 BRIC 학술 웨비나에 발표를 하게 된 경성구 박사과정생입니다. 연구 및 논문 제목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with Robust Discriminator through Multitask Learning for Low-Dose CT Denoising입니다. 한글로는 저선량 CT 노이즈 제거에 대해서 멀티태스크 학습을 통한 강력한 판별자를 갖춘 생성적 적대적 네트워크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 아산병원 김남 교수님이랑 홍기성 교수님 지도하에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이제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로우도즈 시티 드미징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연구입니다. 이는 올해 8월에 TMI에 액셉된 연구이며 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질문하셔도 좋고 논문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례는 논문 순서를 그대로 따랐으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병변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CT 혹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그때마다 레디에이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누적되며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겨 1에서 알 수 있듯이 레디올로스트 분들이 알랄라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수준 원칙에 따라서 환자마다 도우지량을 계산해서 조사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도우지량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부 노약자, 임산부, 소아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같이 이제 로우도즈 시티를 찍게 되는데 피겨 2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나빠서 진단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게 되는데 디노이징 태스크는 이러한 LDCT, 로우도즈 시티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노멀 도우즈 시티 같은 퀄리티가 나오도록 수행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영상 처리와 딥러닝의 발전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지만, 여전히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최근까지 개발된 딥러닝이 생성된 이미지들은 이제 영상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어슷하는 평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된 모델들이 다양하지 않고 협소적인 매트릭을 사용해서 좀 바이어스가 낀 양상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데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어부 도메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트 워크입니다. 릴레이트 워크로는 이제 기존의 연구로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전 영상 처리 기법으로 디노이징을 좀 수행했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필터를 기반으로 이제 디노이징을 수행했었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주파의 노이즈를 좀 제거하거나 또 미디엄 필터나 좀 그러니까 블러링을 좀 이용해서 좀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의 노이즈를 좀 제거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기 있던 방법은 FBP입니다. 이제 이는 이제 이미지를 여러 각도로 이제 프로젝션에서 사이노그램을 만들고요. 그 사이노그램에서 이제 좀 특정 램프 필터 같은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된 사이노그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역투형을 수행해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단점으로는 이제 비선형 노이즈에 좀 취약하고 특히나 저선형 조건에서의 이제 스트릭 아티팩트, 그러니까 줄무늬 아티팩트 같은 아티팩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BM3D인데요. BM3D는 이제 블럭 매칭 앤 3D 필터링 두 가지를 합친 기법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넌로컬 민스 필터링과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미지 디노이징 기법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크게 투 스텝으로 나누고 있고요. 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블럭 매칭, 즉 참조 블럭과 유사한 블럭들을 찾아서 3D 그룹핑을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그룹핑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3D 트랜스폼, 예를 들어서 뭐 프레이 변환이라든지 웨이블릿 변환 같은 걸 적용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미 설정한 하드 스레시홀드로 먼저 이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변환을 했으니까 다시 역변환을 해서 원본 영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룹핑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룹핑된 그 에스티메이션, 즉 추정값이 있고 그거를 이제 평균을 취한다든지 어그리게이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텝 과정을 한 번 더 취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취하게 됐을 때의 특징점은 앞에서는 하드스트레시용을 든 기법을 썼다면 여기는 위너 필터링을 써서 사용한 기법이다. 이 스텝 1과 스텝 2는 완전히 동일한 스텝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정제된 노이즈가 좀 제거된 필터링을 얻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이제 딱 봐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스텝이 두 가지나 있고 좀 연산량이 이제 다른 기법들보다 꽤나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퍼런스 블럭, 즉 참조 블럭에 따라서 유사한 블럭을 찾는 과정이 이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블럭에서 픽셀들이 대부분 잡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이제 이 블럭의 안에서 특정 블럭이 잡음인지 실제 신호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고전 영상 처리로 디노이징을 수행한 연구들이었고, 이제 2017년부터 딥러닝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디노이징 태스크를 진행한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초창기에는 CNN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CNN의 특징은 고주파의 성분을 추출하고 매핑하는 데 탁월해서 LCT 이미지 노이즈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선행 연구로는 레드 CNN이라고 그래서 인코더하고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디노이징을 수행했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CNN의 경우 이제 다소 불러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저자는 이제 중간에 러너블한 소벨 필터 이게 소벨 필터거든요. 러너블한 소벨 필터를 달아서 중간중간 매 레이어마다 이제 엣지의 피처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CNN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제 리미티드 리셉티브 필드, 그러니까 제한된 수용 영역과 입력 컨텐츠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로컬 픽셀과 다른 모든 픽셀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비전 작업의 롱레인지 디스펜던스를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용을 해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디노이즈 태스크를 수행한 연구들입니다. 어,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텐션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어텐션은 굉장히 계산량이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아래의 두 연구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조금 더 설계해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고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듯이 지금 중간중간에 CNN 블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머 블럭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TB라고 약자가 써져 있는데 이것도 트랜스포머 블럭이고요. 그래서 CNN 블록이 없어지고 점점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이 들어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겐입니다. 겐은 이제 합성된 이미지 혹은 이제 디노징된 이제 프리딕션 이미지를 실제 노멀 도시티 이미지와 동적으로 비교해서 텍스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사실적인 패턴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겐 연구 트레이닝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VGG 로스를 따로 추가해서 성능을 좀 높인 연구 결과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만 있었는데 판별기를 하나 더 달아서 그레디언트 도메인에서의 브랜치를 하나 더 달아서 효과적으로 겐 트레이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등장한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더하고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더하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제거하면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하여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확률적 생성 모델입니다. 이제 왼쪽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확산 모델의 가장 기본형인 DDPM을 이제 CT에다가 그러니까 노멀도즈 죄송합니다. 로드 CT에다가 적용한 연구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존의 DDPM의 연구에서는 하나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스텝을 밟거든요. 1000개를 계속 매번 이제 밟아야 되는데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너무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해서 특정 솔버, DPM이라는 솔버를 이 저자는 이용했는데 특정 솔버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일부 단계를 건너뛰고 빠르게 인퍼런스 시키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릴레이트 워크로는 이제 겐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겐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연구였기 때문에 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겐은 여러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왼쪽에 피지겐 같은 경우는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어, 생성하는 간단한 네트워크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높이고 구조 또한 복잡한 구조를 점점점적으로 취하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의 연구로는 판별기가 단순히 이제 합성된 디노이즈 이미지인지 진짜 NDCT 이미지인지 스칼라 값만 내뱉게 하는 이제 기존의 겐 트레이닝에서 이제 픽셀 단위로 유닛 기반의 이제 픽셀 단위로 이제 이 픽셀이 합성된 이미지인지 아니면 진짜 노인지 진짜 NDCT 노인지인지 이미지인지를 이제 따지게 되는 컨피던스 맵을 만들어 내뱉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겐 트레이닝을 하는 연구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세 번째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합성하는 일에다가 이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맞추게 되는 여기 클래스파이어가 이제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합성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떤 클래스인지까지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겐 트레이닝을 한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레이티드 워크로서 프리 도메인의 적용입니다. 이제 공간 도메인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을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꽤 잘 보이는 잘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프리 도메인을 비전 태스크에서 적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프리 변환을 하게 되면은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스펙트럴 도메인에서는 이제 전역적 영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딥러닝 기반의 방법을 개선해서 라지 리세트 필드가 이제 필요한 작업에 유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컨볼루션 블럭의 패스웨이만 썼다고 치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면 B와 C는 FFT나 이제 인버스 FFT를 사용해서 이제 스펙트럼 도메인에서까지 그 연산을 추가하는 패스웨이를 추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를 보시면 RS넷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블록만 이제 사용했었을 때의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도메인의 부분을 패스웨이를 넣었었을 때, 그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 이제 빨간색 부분은 실제로 그 프리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 블록을 넣어서 필터링을 조금 적용한 패스웨이까지 추가한 모델의 어블레이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의 컨볼루션 블록을 썼었을 때보다 노이즈 패턴을 조금 더 잘 디텍하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안에 있는 컨볼루션을 넣었었을 때 더 잘 노이즈 패턴을 파악하는 추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망한 결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각각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커널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멀리 떨어진 두 위치를 연결할 때 효율성이 조금 낮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지나치게 오버 스무딩 된다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성이 이제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쿼드라틱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원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겐 같은 경우는 생성자와 판별자가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훈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 변화로 인해서 일관되지 않는 패턴 구조를 가지는 어, 이미지가 때때로 이제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변화로 인해서 학습의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샘플링 속도와 성능 차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해서 이제 특정 솔버에 조금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몇 번의 스텝을 밟아가면서 디노이징을 할 건지 이거에 굉장히 파라미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LDCT 디노이징 태스크는 안정화 과정과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한계점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좀 멀티태스크 러닝에 조금 주목했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학습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를 활용해 전체적인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접근법은 평균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겐 트레이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팅을 바탕으로 저는 멀티태스크 러닝 겐, 즉 MTD 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메소드의 오버뷰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쪽에 멀티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아래쪽에 이제 레즈 FFT 컨볼루션 블럭을 이용한 제너레이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별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판별기에서는 합성 노이즈된 이미지이든 아니면 리얼 NDCT 노이즈이든 이미지가 오면은 총 판별기가 총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코더 디코더 과정을 통해서 인풋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컨텍스추얼 피처를 본질을 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미지가 합성된 디노이즈 이미지인지 리얼 NDCT 이미지인지 스칼라 값을 대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진짜면은 1, 예를 들어 가짜면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레벨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이미지가 이제 픽셀별로 한 픽셀별로
이제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합성된 디노이즈 이미지인지, 진짜로 노멀 도우지 NDCT 이미지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컨피던스 맵이 도출되게 됩니다. 총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초록색 그 화살표를 경로를 보시면 복원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원 이미지를 다시 판별기에 넣어서 B하고 C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B하고 C하고 원래 값을 넣었을 때 B하고 C의 값을 서로 가깝게 매칭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가깝게 매칭하는 그림을 제가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 가깝게 제한을 두는 로스를 하나 더 두게 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보라색 부분에 한 가지 더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저희는 전처리 과정에서 CT 윈도잉 과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CT 윈도잉을 취하게 되면 이제 노멀 도우즈 CT인지 LDCT, 로우 도우즈 CT인지 둘 다 전부 다 배경에 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별기가 이 부분 픽셀별로 판단을 할 때 이 배경 부분이 굉장히 혼동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배경 부분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얘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배경을 부분을 로스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이 안에 있는 부분만 좀 집중시키려고 로스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로스 맵은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 진짜 이미지하고 진짜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LDCT 그라운드 LDCT가 있고 그라운드 노멀 도시티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빼서 나온 부분을 바이너리 취해서 나온 맵이고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 취한 맵을 로스에다가 이제 곱해서 이 안쪽에만 포커스 시키도록 좀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입니다. 예, 생성기인데요. 주요한 점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프리비어스 워크 제너레이터에서 저는 이제 레즈 FFT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이나 파란색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여기 레즈 FFT 블록 즉 프리 도메인에서의 연사 패스웨이를 이제 추가한 컨볼루션 블럭을 매 블럭마다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 도메인에서 연산을 같이 연결해서 스파셜한 정보와 스펙츄얼 피처를 믹싱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너레이터에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의 겐 트레이닝에 필요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로스가 있고 그다음에 픽셀 로스가 있고 이제 이거 MSE 로스를 썼습니다. 그러면 엣지 서로 그레디언트 도메인에서의 로스를 좀 줘서 엣지를 조금 살리게끔 로스를 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제 이제 메소드에 대한 아키텍처적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험을 보시면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브레인 CT 같은 경우에는 아산병원에서 수집한 130건의 데이터를 썼고요. 복부 CT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공개 데이터셋인 2016년 NIH AAPM 마요 클리닉 LDCT 그랜드 챌린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공된 총 10건의 어브도메인 CT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생성되었고요. 완벽한 페어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 메소드 전부와 비교했고 이제 두 가지 모달리티 브레인과 오브도메인 시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많은 매트릭 사용했는데 총 6가지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의 픽셀 베이스드 매트릭과 세 가지의 피처 베이스드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량 결과인 1번 테이블을 보시면, 제 모델인 MTD겐이, 다른 모델들, 양상들보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이제 볼드 표시를 한 게 가장 이제 베스트 퍼포먼스고요. 지금 보시면 FID, PL, TML, SSIM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거는 이제 브레인과 어브도메인을 보시면 두 양상, 두 모달리티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결과입니다. 정성적 결과를 보시면 이제 MTD겐이, 아월스가 이제 MTD겐인데, MTD겐이 NDCT하고 가장 유사한 이미지 퀄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유사한 퀄리티를 볼 수 있고 이 빨간색 화살표하고 이제 노란색 화살표는 빨간색 화살표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체크한 거고 노란색 부분은 가장 좀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여기 위아래 네 개는 이제 CNN 기반이고요. 여기는 이제 디퓨전 기반, 여기는 이제 겐 기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NN 기반과 트랜스포머 기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CNN 트랜스포머입니다. CNN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블러한 경우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NDC하고에 비교했을 때도 더 블러해지죠. 그래서 오버 스무딩, 즉 오버 스무딩이 됐다는 단점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계열과 갠 계열은 조금 더 이제 결과가 좋아 보이지만, 디퓨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막 갑자기 없는 패턴, 이제 노멀 도우즈와 비교했을 때 갑자기 없는 혈관이 보이거나 없는 주름이 보이거나 약간 이러한 양상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세팅된 어브 도메인에 대한 정성적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비전에서 디퍼런스 맥까지 이제 제시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본 플랫이고요. 가장 아울스가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세팅의 오브도메인 세팅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이 사진에서 볼 수 없었는데 디퍼런스 맵을 하니까 갑자기 오브도메인에서 이제 디유겐에서 갑자기 이상한 이런 빨간색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브레인에서는 없었는데 갑자기 오브도메인에서 나타난 걸 보아서 아 이게 디유겐 이제 프리비어스 서크 중에 디유겐이 굉장히 이제 이러한 모달리티별로 로버스트한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제가 많은 MTD 겐의 요소들을 설명했는데 이들을 이제 넣고 빼고를 반복하면서 비교한 실험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MTD 겐의 요소를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추가했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의 정석적 결과인데요. A에서부터 K까지 하나씩 점차적으로 추가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K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결과가 이제 NDC하고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팅된 어브 도메인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신기한 발견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제안한 두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규제가 뭐냐. 첫 번째 규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원된 이미지를 다시 넣어서 그 다시 넣은 가정의 BC를 서로 가깝게 만드는 규제를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배경 부분을 날리고 안쪽에만 포커스하게끔 규제를 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두 번째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제를 넣고 빼고 했었을 때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 F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규제를 아예 안 쓴 겁니다. 안 쓴 거에 대한 판별기의 아웃풋인데요. 빨간색은 판별기가 이 픽셀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규제를 안 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픽셀의 밸류가 배경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복원된 이미지를 다시 넣었을 때 판별기에 대한 아웃풋입니다. 실제로 복원된 부분을 썼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되게 안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G 같은 경우에는 NDS 규제, 즉 배경을 날리고 안쪽에만 포커스를 해라라는 규제를 넣었었을 텐데요. 그 규제를 넣으니까 실제로 배경 부분에는 포커스를 하지 않고 안쪽에 포어그라운드에만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그 복원된 부분을 다시 규제를 서로 가깝게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좀 상이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기가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아웃풋을 내뱉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죄송합니다. H 같은 경우는, 바깥 부분에 대한 규제는 없고, 실제로 복원된, 결과가 서로 같도록 규제를 가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거나, 쓸데없이 많이 하거나, 뭐 안쪽에는 별로 좀 집중을 안 하지만, 복원된 결과를 다시 넣었을 때 판별기에 대한, 그 아웃풋이 되게 일관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고 규제를 두 가지를 다 썼을 때의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백그라운드의 부분에서는 그 포커스가 없고 포어그라운드에만 포커스를 하고 네, 복원된 결과를 다시 판별기에 넣었을 때 서로 가깝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굉장히 일관된 아웃풋 즉 결과를 조금 내뱉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고,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제가 제안한 FFT 레즈 컨볼루션 블럭을 넣고 뺐을 때의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어, 실제 합성된 이미지하고 실제 NDCT 이미지하고 서로 뺐었을 때의 그 맵에서 프로파일을 그어갖고 이제 나타난 라인 프로파일을 그린 건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Y 밸류가 낮을수록 NDCT, 노멀드 그라운드 트루스가 서로 유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부분이 레즈 FFT 컨버전 블럭을 사용했을 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주파 부분과 고주파 부분에 어, 굉장히 이제 성능이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NDC가 서로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황색 부분이 지금 저주파와 고주파 부분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다. 안 썼을 때보다 성능이 좋은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실제로 블라인드 리더 스터디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산병원의 영상 전문의 세 분을 모시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 얼마나 노이즈가 리덕션 되는지, 그다음 컨트라스트 리텐션, 얼마나 대조비가 좀 좋은지, 그다음에 스트럭처럴 프리저베이션, 구조적으로 얼마나 얘가 유지를 잘하고 있는지. 실제로 봤었을 때도 리더 A, B, C의 결과의 에버리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MTD 겐이 생각보다 이제 다른 매트릭에 비해서 이제 되게 좋은 성능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1, 2등을 저희가 이제 평가가 되었었고, 지금 정성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각 지표에 따른 랭킹이 어, 죄송합니다. 지표에 따른 랭킹이 여기 이렇게 가로돼 있는 게 랭킹이거든요. 그래서 1, 3, 5, 6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랭킹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여기 특징점으로 보시면은 MTD 겐이 NDCT, 즉 실제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NDCT하고 굉장히 유사한 랭킹, 즉 유사한 점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스토머 같은 경우는 실제 NDCT보다도 더 리덕션이 돼갖고 더 과하게 리덕션이 돼서 여기 보면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컨트라스트 리텐션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MTD 겐이 NDCT와 서로 유사한 점수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없어야 되는 패턴인데 갑자기 얘가 이제 만들어내서 영상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요. 여기도 이제 뭐 질이 낮다던가 좀 여기가 좀 NDCT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좀 퀄리티가 나쁘다라는 걸 좀 체크해 주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얼마나 유지되어 있는가를 평가했을 때도 MTD겐이 NDCT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결과이고요. 디스커션을 보시면 기존의 이제 딥러닝 베이스의 메소드를 특징들을 전부 다 이제 살펴보았고, 특히 CNN과 트랜스포머 경우 이제 오버 스무딩이 여전히 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명확했고, 디퓨전 계열의 겐 같은 경우는 혈관의 장기 패턴을 조금 왜곡시키는 경향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갑자기 없던 혈관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단점이 명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스커션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사용한 판별기는 굉장히 이제 제너레이터에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해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두 가지 규제, 보건 규제는 이제 판별자를 ROI 영역에 죄송합니다. NDS 규정, 그러니까 배경을 날리고 안쪽에만 포커스하는 규제는 판별자를 이제 ROI 영역에 집중시켜서 혼란을 방지했다라는 제가 디스커션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원된 이미지를 다시 판별기로 넣어서 서로 이제 가깝게 한 거는 이제 판별기가 일관된 신뢰도 맵을 보장하고 판별자를 이제 쉽게 이해시켜서 향상시켰다. 성능 향상시켰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고, 그다음에 생성기에서 레즈 FFT 컨볼루션 블럭은 프리 영역에서 피처를 같이 연산해서 믹싱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디스커전에 제가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리미테이션 좀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진행한 연구는 단일 장비, 즉 지멘스의 장비를 사용했고, 그 공급업체 LDCT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공급업체, 예를 들어서 지멘스, 필립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CT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리미테이션에
했고, 저는 이제 브레인과 이제 어브 도메인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체스트 시티라든지 훌바디 시티에도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사용했는데, 이 멀티태스크 러닝별로도 밸런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PCA 그라드 알고리즘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알고리즘을 썼는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아직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아직 명확하다는 점. 해서 리미테이션을 좀 작성을 했고요.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은 이제 제가 이제 MTD겐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어, 이제 컨텍스트 글로벌 로컬 피드백을 이제 세 가지 멀티태스크를 생성기에 전달해서 이제 판별기의 멀티태스크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컨클루전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장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규제, RC, 그다음에 NDS 레귤레이션에 대한 언급과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하고 스파셜 도메인, 이중 도메인을 믹싱하는 것과 그걸 이용하는 게 노이즈 제거에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 뇌와 복부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받았다는 걸로 콘클루전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이제 한눈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 그래프라 앱스트랙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 연구 발표였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이전에 한빛사에도 다른 연구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멀티태스크 러닝이 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신 분은,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나 이제 VRIC에 가셔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